자, 우리가 공부하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가 없으면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작업 영역,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해도 좋고요. 또 새 화면을 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작업 화면과 똑같은 크기의 투명한 종이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우측 하단 부분에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배경 레이어가 있고 위쪽에 레이어 1번이라는 레이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열었을 경우에는 배경 레이어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장의 종이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동도구를 움직였을 경우에는 그 그림이 뜯겨져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공부하게 되면 투명한 종이를 위에 한 장 더 얹어서 작업하니까 윗부분에 다른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장의 그림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이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종이, 레이어를 갖는 개수는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레이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레이어도 엄연히 용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레이어를 굳이 많이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이 레이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꺼내 놨었던 패널인데요. 우선 레이어 패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지금 제가 패널 메뉴라고 적어 놓은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는 우리가 이 레이어 패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만한 메뉴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앙 부분에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생성된 레이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 작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달려있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패널 하단 메뉴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 있는 버튼들도 우리가 방금 본 패널 메뉴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 아래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레이어 패널 하단 메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페이지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콘이 하나 보여지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돼도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레이어에 있는 패널 메뉴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셔도 역시 새 레이어라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자, 또 우리가 보통 메뉴라고 부르는 상단 메뉴로 이동을 하셔도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메뉴 안에는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자, 그 안에 레이어 선택하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관계없고요. 내가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명령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배경 레이어와 레이어 1번을 봤을 때 파랗게 이렇게 칠이 되어져 있는 레이어가 바로 선택이 된 레이어입니다. 자, 지금 배경 레이어는 그대로 패널 색깔과 동일하죠. 자, 이 상태에서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패널 하단 메뉴로 이동하셔서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게 돼도 레이어는 삭제가 되고요. 메뉴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레이어에서 삭제 누르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됩니다. 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패널 메뉴로 이동해서 레이어 삭제를 눌러주시게 돼도 레이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자,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레이어는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서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레이어가 아주 많아졌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름을 변경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레이어를 선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레이어 이름 바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레이어 이름 부분으로 오셔서 따닥하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입력창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어 1이라는 이름을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이름을 주셔도 관계없고요. 또는 메뉴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레이어 이름 바꾸기 선택하셔도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의 그룹을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자, 이미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폴더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콘이 보여지죠? 자, 바로 이 버튼이 우리가 새로운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룹을 만들 때는 작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겠죠?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화면을 하나 만드는데 메뉴 부분 작업을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메뉴 부분을 하나의 폴더로 묶는 거죠. 자, 이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레이어가 발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메인 이미지라든가 또는 로고 작업한 레이어는 따로 분류를 하시고
상단의 메뉴 부분만 따로 폴더로 묶어서 작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이럴 때 만드는 게 바로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설령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레이어를 그룹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레이어를 그룹에 포함시키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패널에 있는 하단 메뉴에서 새 그룹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패널 메뉴로 들어가셔서 새 그룹 눌러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또 풀다운 메뉴 레이어로 가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룹을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룹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포토샵을 열어놨고요. 우선 이미지 한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다운 메뉴 파일로 이동해서 열기 버튼 눌러줬고요. 저는 이미지 한 장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 열게 되면 레이어 패널 부분에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우선 패널의 하단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누르자마자 지금 레이어 1번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저는 또다시 레이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패널 메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패널 메뉴를 여신 다음에 역시 새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패널에 있었던 하단 메뉴를 이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 창이 하나 열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패널 메뉴를 이용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레이어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색상 부분, 모드, 불투명도까지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창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또 다른 값들도 설정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값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나머지 값들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배경 레이어 말고도 두 장의 레이어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풀다운 메뉴 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레이어 보여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부분에서 제가 레이어를 선택해 주게 되면 조금 전과 동일한 창이 열리게 되고 이번에는 레이어 3번이라는 이름이 보여지죠. 자, 역시 제가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세 장의 레이어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 부분은 전혀 달라진 값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레이어들은 제가 현재 열어놓은 이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종이이고요. 그리고 투명 셀로판지처럼 투명한 형태입니다. 자, 지금 앞쪽 부분에 썸네일 창을 보시게 되면 바둑판 무늬가 보여지실 텐데요. 자, 이 바둑판 무늬는 실제로 바둑판에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바탕을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레이어를 처음 공부하시니까 저는 이 레이어 창을 조금 크게 보고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레이어의 패널 메뉴 부분으로 들어온 다음에 패널 옵션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패널에 여러 가지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축소판 크기입니다. 결국 썸네일 창의 크기를 뜻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작은 창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을 조금 크게 봐야 되니까 제가 가장 큰 값을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레이어를 조금 큼지막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창도 조금 끌어서 이 부분을 좀 넓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투명 바탕이 조금 더 잘 보여지시고 있는 상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 장의 레이어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레이어에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배경 레이어가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는 추가적으로 새 레이어 만들기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떨 때 레이어가 만들어지냐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문자를 쓰는 글자 도구를 입력하게 되면 저절로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펜 도구에서도 역시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파일 부분으로 이동해서 열기 버튼 눌러줄 거고요. 저는 역시 다른 이미지 한 장 선택해서 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꽃이 하나 열렸고요. 역시 배경 레이어만 존재하는 상태죠. 자, 저는 이 이미지들을 조금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창을 이렇게 분리를 해줬고 저는 이제 이 꽃을 이 나무 이미지 쪽으로 하나 복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공부한 방법에 의하면 이동 도구를 선택해주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게 되면 바로 복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꽃 이미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나무는 거의 보여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선택을 해볼 건데 이렇게 배경색과 이미지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 선택 도구로도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클릭해서 선택한 부분은 흰색 배경이죠. 자, 저는 이제 선택을 반대로 만들 거예요. 이 배경을 제외하고 꽃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 줘야 되겠죠. 자, 풀다운 메뉴 선택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반전 보여집니다. 제가 선택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선택 영역이 지금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꽃만 선택을 해 놓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동 도구 눌러줄게요. 자, 물론 이동 도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복제는 됩니다. 자, 하지만 이동 도구가 조금 더 간단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제가 원하는 파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손을 딱 떼주게 되면 지금 꽃이 하나 복제돼서 들어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이미지를 조금 먼저 크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레이어 3번에 이 이미지가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자, 제가 이렇게 우선 가지고 들어왔고, 자, 이번에는 제가 불필요한 레이어 삭제를 좀 해볼게요. 자, 저는 꽃이 들어있는 레이어 3번도 삭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삭제할 때는 먼저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파일 상단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레이어 3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건 결국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레이어 3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휴지통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레이어를 삭제하겠냐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우선 저는 지울 거니까 예 하고 바로 지워줄게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2번도 지울 건데요. 자, 역시 휴지통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레이어를 삭제하겠냐 물어보게 되는데 자, 하단 부분에 다시 표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체크해 놓으시게 되면 앞으로는 묻지 않고 바로 지워주게 되는데요. 어차피 지울 레이어를 선택해서 삭제하는 거니까 이 창을 보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자, 가끔 지우지 않아야 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삭제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 주게 되면 여러분들도 레이어 이름과 지울 레이어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전 이렇게 지워주고 이번에는 레이어 1번까지도 지울게요. 자, 제가 휴지통 버튼 눌러주고 삭제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묻지 않고 바로 삭제해주죠. 자, 제가 다시 꽃 이미지를 열어주고 이 이미지를 다시 복사하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이동 도구로 이렇게 끌고 와서 복제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이어 부분을 보니까 레이어가 저절로 하나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는 레이어 1번, 2번, 3번을 만들어서 선택했었던 레이어가 레이어 3번이니까 이 꽃이 3번에 복사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복사했더니 레이어 1번이 하나 생긴 거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복사될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복사하게 되면 그 레이어로 복사가 되지만 배경 레이어만 딸랑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복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복사해 갖고 들어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배경 레이어에서는 작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 레이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하시면 벽에 벽지를 발라 놓으셨겠죠? 자, 이렇게 벽지를 발라 놓은 부분이 바로 배경 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경 레이어, 벽지 위에 사진이나 시계 또는 그림을 거실 수는 있지만 벽지를 뜯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이동하지는 않으시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배경 레이어도 벽지나 도배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직접 작업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어가 하나 새롭게 생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다시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문서는 제가 닫아주도록 하고요. 파일로 와서 열기 버튼 눌러줬고요. 자, 제가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가 꽉 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이 나무 부분을 많이 가릴 수 있겠죠. 자, 제가 조금 더 이동해서 자, 이렇게 배경이 흰색인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 좋은 형태의 이미지 한번 골라볼게요.
자, 제가 이 곰돌이 한번 선택해 볼 건데요. 자, 이 곰돌이 지금 확장자가 PNG죠. 자, PNG는 기본적으로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역시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배경 전혀 없이 곰돌이 혼자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로 이미지를 저장하시게 될 경우 PNG나 또는 GIF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은 현재 배경 레이어 없이 레이어라는 부분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선택하기 위해서 자동 선택 도구 선택해 줬고 빈 배경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반전할 거예요. 자, 컨트롤 쉬프트 I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선택 부분에서 반전을 누른 것과 똑같은 단축키를 지금 실행시켜 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복사를 할 거니까 우선 파일부터 좀 분리를 해줄게요. 자, 우리는 이동 도구 선택해 줘야 되죠. 자, 저는 전환키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어떤 명령을 실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동 도구로 바뀌게 되고요. 자,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옮겨 놓고 손을 떼게 되면 다시 자동 선택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 하나 더 복사해 갖고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레이어 2번에 곰돌이가 들어왔죠? 역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곰돌이 위치도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자, 역시 저는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저는 다시 꽃 레이어도 이동을 좀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꽃을 옮기고 싶은데 지금 현재 선택된 레이어는 곰돌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꽃을 쿵 누르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동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곰돌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꽃을 움직일 거니까 다시 레이어 1번을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다는 건 결국 이 종이를 선택을 해서 그 종이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고 이동 도구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레이어가 잠겨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어떤 레이어에서 작업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깜빡깜빡하고 레이어를 확인하지 않으시는 걸 대비해서 어떤 옵션이 있냐면 자, 제가 지금 이동 도구 선택해 놨죠? 자, 옵션 바로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자동 선택이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자, 우선 저는 이 부분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뭔가를 선택해 준다는 건데 저는 그룹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선택되기 바라는 것이 바로 레이어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레이어 패널 잘 봐주시고요. 제가 선택하는 부분도 봐주세요. 지금은 배경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동 도구로 꽃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레이어 1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클릭한 이미지에 따라서 선택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자, 누가 해주냐면 바로 이동 도구가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는 곰돌이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클릭해 주게 되면 이번에는 자동적으로 레이어 2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는 곰돌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 선택을 사용하시면 편리할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는 어떨 때냐면 여러분들이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아주 미세하게 살짝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에 아주 작은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확대를 하셔야 되겠지만 멀리서 보면서 이쯤이다라고 클릭했을 때 다른 레이어가 선택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 선택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편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레이어의 이름을 좀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레이어 이름 바꿔주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어 부분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이름 부분을 따닥하고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창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름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저는 곰돌이라고 한번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곰돌이라고 이름 주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름이 그대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아래쪽에 있는 노란 꽃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의 이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저는 꽃이라고 이름 줄게요. 자, 엔터 눌러주게 되면 역시 이름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주시는 습관을 잘 들이시게 되면 나중에 아주 복잡한 작업을 하실 때는 꽤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어만 가지고도 쉽게 그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레이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레이어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색상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레이어를 우리가 색상별로 구분을 해놓는 건데 일종의 여러분들이 인덱스 스티커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묶어서 기억해야 되는 레이어를 색별로 나눠 놓는 거죠. 자, 제가 붉은색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빨강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앞쪽 부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꽃들은 모두 다 붉은색으로 체크를 해 놓겠다 그러시면 우선 붉은색으로 이렇게 앞부분이 체크가 된 레이어를 보면 아, 내가 꽃을 저장해 놓은 레이어구나 라고 바로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제가 곰돌이 레이어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제가 파랑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앞쪽 부분에 역시 색상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색상 값을 제거하고 싶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색상 없음 값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색상이 다시 빠져나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꽃 부분에서도 역시 이 레이어의 색상을 제거해 볼게요. 자, 색상 없음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배경 레이어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실제 벽지는 우리가 뜯어갖고 이동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포토샵에서는 이 벽지를 일반적인 종이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현재는 배경 레이어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죠. 자, 제가 이 부분 따닥하고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새 레이어라는 창이 열리면서 레이어 0번이라는 이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확인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제 이 레이어는 더 이상 벽지가 아니라 벽에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분리된 종이로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동 도구로 이 레이어의 그림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더 이상 잠겨있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 레이어 0번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뒤쪽 부분에 투명 바탕이 보여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벽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인 거죠. 자, 제가 다시 위치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름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자, 따닥해 주고 이번에는 제가 나무라고 이름을 주고 엔터 눌러줬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 때 보여줬었던 값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제가 레이어 1번을 새로 만들어 주니까 지금 색상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값이 방금 우리가 이 앞쪽 부분에 인덱스 칩을 넣은 것처럼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 때 먼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노랑으로 만들어 놓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지금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이 칠해진 채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곰돌이 위쪽에 생긴 게 아니라 나무 위쪽에 생겼죠. 자, 보통 레이어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 위쪽으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꽃을 선택해 놨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로운 레이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바꿔놓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꽃 레이어 위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창을 조금 분리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보여지시죠? 창의 크기도 조금 더 제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곰돌이를 선택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게 되면 당연히 곰돌이 위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색상이나 또는 불투명도 값을 먼저 설정할 것이 아니라면 하단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레이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저는 이렇게 비어있는 레이어들을 좀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 지울 것이 아니라 좀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레이어들은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주고 레이어 2번, 레이어 1번. 그러면 저는 지금 총 3장의 레이어를 선택한 거죠. 자, 휴지통 버튼 눌러주게 되면 한꺼번에 사라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의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어 패널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하단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폴더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콘이 보여지는데요. 자, 바로 이 아이콘이 우리가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자,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그룹 1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버튼이 향해 있죠. 결국 이 그룹은 열려 있다는 뜻인데 아무런 레이어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죠. 자, 이렇게 저는 그룹을 선택해 놓고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이 레이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바깥쪽에 나와 있는 곰돌이나 꽃, 나무하고는 다르게 그룹 1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버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룹이 닫히게 되고요. 이 그룹 안에서 보여줬었던 레이어 1번도 역시 감춰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레이어에 눈이 떠져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무조건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미지 한 장 열어서 이 안에 한번 그림을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열기 버튼 눌러줬고 푸른 언덕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열렸고요. 저는 이 이미지 복사할 거예요. 자, 이동 도구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이미지 한 장이 들어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그룹 한번 접어볼게요. 자, 그래도 역시 그림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저는 이번에는 이 레이어를 그룹에서 제외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먼저 레이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고 손을 딱 떼주시게 되면 이제 레이어는 분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저는 다시 한번 그룹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레이어 선택하시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룹 1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손을 떼볼게요. 그러면 다시 레이어 2번은 그룹 1번으로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과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를 그룹에 넣어줄 수도 있고 다시 제외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번에는 이 그룹의 이름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레이어하고 동일하게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입력창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죠. 자, 저는 이 부분에 푸른 언덕이라고 한번 이름을 줄게요. 자, 엔터 눌러주게 되면 이제 그룹 이름도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이 그룹을 한번 삭제를 시켜볼게요. 자, 레이어를 지우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먼저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 하단 메뉴에 있는 휴지통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 그룹을 지울 건데 그룹만 삭제할 건지 아니면 그룹과 내용도 함께 삭제할 건지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안에는 레이어 2개가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룹만 삭제하게 되면 레이어 2개는 그대로 있고 그룹만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룹과 내용을 함께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레이어들도 모두 다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룹만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룹은 없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있었던 레이어 2개는 그대로 바깥쪽으로 분리돼서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고 레이어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켜주거나 또는 제외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그룹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레이어 3개를 먼저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패널 메뉴 부분으로 이동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새 그룹 말고 그 아래쪽에는 레이어에서 새 그룹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룹 이름 물어보고요. 색상도 물어보고 불투명도나 모두도 똑같이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 때처럼 물어보죠. 자, 저는 그룹 1번으로 그냥 둘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룹이 닫혀 있는데 제가 그룹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었던 레이어들이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만들고자 하는 레이어가 여러 개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